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학입니다. 댓글에 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 하늘맞이 무속대학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수준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궁금증과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 첫 번째로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걸 잘 못 느껴보겠는데,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정이라는 거, 특히 부정경이라는 거를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아마 강의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정경이라고 할 때는, 부정경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 부라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깨끗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경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고 있던 부정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고 있던 부정경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경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부정경이라는 말의 앞에, 요 앞에 최소한 멸부정경, 소부정경, 해부정경, 이렇게 소멸하는, 부정을 소멸하는 경, 부정을 멸하는 경, 부정을 해소하는 경, 이렇게 멸부정경, 소부정경, 해부정경, 아니면은 부정을 제거하는 경에서 재부정경이라는 말이 앞에서 생략됐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 부정경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부정경을 읽으면서 부정이라는 것들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있는데,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우리 법사님이나 누가 부정경이라는 거 읽고 나면은, 그래 오늘은 부정이 다 풀렸어, 이런 마음 상태로 이제 굿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봐도 부정경을 읽는다고 뭐 부정이 뭐 나가는 것도 못 느끼고 안 나가는 것도 못 느끼고 뭐가 부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부정경이라는 걸 읽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 부정경을 치는 그 순간에 거기 모여 계시는 우리 많은 무당들 있잖아요. 이를 띄신 분들 있고 선생님들 있고 거기에 보조로 온 제자 무당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느끼는 어떤 이 집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사건들, 이것들을 통틀어서 부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정의 범주가 여기 써 있는 요 정도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거기 참여했는 무속인 누군가가 부정경을 읽는 중간에도 부정경이 다 끝나거든, 그때 재물을 돌리든 오방기를 돌리든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은 그때도 공수가 나와야 된다. 너희 집에 상문이 들었느냐, 너희 집에 동법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와서 그것을 그 중간에 말을 하신 분이 내가 오늘 이거 풀어주마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 그것은 부정으로 친다. 근데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매번 그것이 부정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방면에서는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말할 때, 운명의 선상에서 그런 사건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의 하나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진 않는다. 이분의 질문이 나무 다뤄 목신보정, 돌 다루어 석신부정, 물을 다뤄 수신부정, 불을 다뤄 화신부정, 쇠를 다뤄 금부정, 이렇게 때 목에다가 신을 붙여서 목신부정, 돌에다가 석신부정, 수신부정, 화신부정, 금신부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통상 우리 지구상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5가지라 해서 오행이라고 그래요. 오행. 그래서 마지막에 금목수화토 오행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 금목수화토 오행을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부정이라고 치부를 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이 금목수화토를 하루도 의지하고 상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금목수화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이것이 부정이라는 작용을 할 경우에 그것을 다른 말로 동토가 났다, 동법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동토가 났다, 동법이 났다는 것도 예전에는 주로 집을 져도 흙집을 짓고 우리가 살아도 흙으로 된 마당에서 살기 때문에 주로 동토가 났다, 동법이 났다 할 때 이 동토나 동법이 났다고 표현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목수화토 오행의 물질 가운데서 어떤 한 가지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그것을 동토 났다, 동법이 났다 이 표현들을 하는데 이 동토, 동법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여기가 움직일 동자잖아요. 움직일 동이라는 거니까 흙을 파서 움직이든 돌을 만져서 움직이든 불을 만져서 움직이든 물을 만져 움직이든 쇠를 만져서 움직이든 요즘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창문 틀을 바꾸든 대문을 고치든 마당을 수리를 하든 냉장고가 들어오든 TV가 들어오든 여러분 점을 보다 보면은 뭐 아이방이 이번에 컴퓨터 바꿔줬어? 그로 인해서 아이가 지금 마음을 잡지 못해. 그랬으면 그 컴퓨터를 갖다 버리는 것이 능사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금목수화토 오행이라는 물질 가운데서 어떤 것이 움직여서 그 누군가의 그 집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을 때 그것이 동법이고 동토가 났다고 그러지 일상생활에서 이 오행의 물질 모든 걸 살 동법이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 동토, 동법을 막는 것을 방법이라고 해요. 방법. 이 동토, 동법을 막는 것을 동법이 났으면 그걸 막는 거를 방법. 동토가 났은 거를 막는 거를 방토라고 그래요. 방토. 그래서 지금 저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와서 무속인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방토한다고 그러지 방토한다고 그래. 방토. 동법이 난 것을 동토가 난 것을 그러니까 동토가 났다는 것도 방토 났다. 동토를 해결하는 것도 방토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남한에서 사시는 분들은 주로 예방을 한다고 그래. 예방 아니면 비방이라 비방. 비밀스러운 방법이라서 비방을 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과거에 지금 40, 50대 되시는 무속인들은 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양법을 한다. 양밥을 한다. 양밥. 양밥이라는 것은 이 예방을 한다는 건 미리 방비를 한다는 것이고 비방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어떤 것을 없애고 막아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나 비방은 그 동토나 동법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적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미리 고산에 치성을 해서 뭐 삼재풀이 같은 것도 예방을 하는 거예요. 삼재를 미리 풀어주는 거 이것도 예방을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내년에 삼재가 됐다. 내년에 삼재가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미리 예방을 하고 비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재풀이라는 거예요. 이 삼재풀이가 안 됐을 경우에 삼재풀이가 안 돼서 내가 삼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냉장고를 들어왔다. TV를 들어왔다. 세탁기를 들어왔다. 가구를 바꿨다. 대문을 고쳤다. 수도를 고쳤다. 화장실을 고쳤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동법이 난다는 거예요. 동법이 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삼재라는 거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동법이 난다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저는 그걸 하나의 핑계 삼는다라고 봐요. 핑계 삼는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오는 손님들은 믿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믿을 것인데 냉장고 들어와서 동법이 났다고 세도산 300만원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갖다 버릴 거냐고. 아니면 지금 우리 아들 공부하려고 컴퓨터 지금 그래픽카드 빵빵하게 해서 12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고 컴퓨터를 샀는데 이걸 버릴 거냐고. 아니면 침대가 낡아서 삐그덕거려서 침대를 새로 샀는데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이거는 좀 핑계거리로 본다 나는. 그랬을 때 이 과거에 우리 엄마들이 살던 시절에 여러분들 40, 50대, 50, 60대 시절에 양법을 한다, 양밥을 한다. 이것이 저는 이 동법이다, 방토다, 방법이다, 예방이다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는 말 같대요. 그래서
양밥을 한다는 말은 과거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안에 특히 노만신들 있고 우리 가게에 할머니나 증조할머니나 고조할머니가 무당을 하셨던 할머니들이 보면은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저 동네에 누가 배 아프다면 가서 죽바가지 돌렸지,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죽바가지 돌릴 때 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밥이 들어가요. 밥.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된장이 들어가고 여기에 그 다음에 김치가 들어가요. 죽바가지를 만들 때 죽바가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냄비에다가 밥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된장, 그 다음에 김치를 넣고 팔팔 끓여요. 그럼 이것이 이제 죽이 된단 말이야. 김치 된장죽이 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집안을 한번 둘러내는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둘러내서 풀릴 것 같으면 무당이 왜 필요해? 가장 흔한 말 있잖아요.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러면은 집안에 이런 동법이 나서 집안에 누가 아프든지 일이 안 되든지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스스로, 일반인들 스스로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무당이 왜 필요해? 무당 집에 왜 가냐고. 여러분들 혼자서 안 되니까 그래. 무당은 이 죽바가지를 만들어서 돌리는 요 행위만 가지고 했다가는, 이건 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쇼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이런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우리 할머니가 움직이고 그 제갓집의 할머니가 움직이고 해야지 이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방을 하고 방토를 하고 동법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흙을 만지고 땅을 만지고 돌을 만지고 쇠를 만져서 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매번 해마다 매일같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운명의 선상에서 안 좋은 상황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운명의 그래프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그걸 인식시켜 주는 거다. 그랬을 때 무당은 그 냉장고만 잡아당기고 쇳덩어리만 없앤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마찬가지로 개를 잡아서 개견부정, 닭을 잡아서 개육부정, 소를 잡아서 우마부정, 말을 잡아서 대마부정,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군 문서에, 부정거리 문서에 보면은. 근데 이렇게 말을 잡으면 그냥 마부정, 소를 잡으면 우부정, 닭을 잡으면 개부정, 개를 잡으면 견부정 하려면 우리 한국말은 이 다음절을 해요. 다음절. 엄마 이래야지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애들은 그럼 그래도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단음절이 되는 게, 말 같은 경우는 단음절어리지만 그냥 말이라고 하면 이게 뛰어다니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인지 쌀을 계량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우마 하면은 대마 하면은 오히려 말이구나. 그 다음에 소를 잡아 우마부정 하면 소를 잡으면 마우 소부정이구나. 근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거 역시도 우리가 개를 잡고 닭을 잡고 소를 잡고 말을 잡은 이 모든 것을 다 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나요? 먹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무속인들이 특히 대수해명 친다고 그러면 닭 많이 잡죠. 그게 부정이라면은 굿하는 날 부정을 없애서 굿을 하기로 해놓고 닭을 잡으면 부정을 만들었네. 어떡하겠어. 그럼 그것은 꽝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를 잡고 닭을 잡고 소를 잡고 말을 잡은 자체가 부정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주팔자 안 맞든지 그 사람의 운명의 쌍곡선 속에서 그 사람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이 좀 가미가 되니까 아마 지금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당이 아닌 일반인들도
개고기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먹을 음식이 좀 적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약이나 영양가 있는 음식이 또 지금은 그 당시에는 많이 부족했고, 근데 지금은 뭐 약국에 가면 비타민, 영양제, 홍삼, 뭐 드링크 뭐 얼마든지 있고, 아마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집집마다 보면은 먹지 않고 쌓아놓은 영양제, 보약 팩들이 유튜브나 뭐 홈쇼핑 보다 보면은 저거 먹으면 내가 참 100년 살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내가 당뇨병이 다 없어지고 고혈압이 다 없어지고 막 그래서 사. 근데 한 일주일 먹어보니까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 그러면 처박아 놓는단 말이야. 또 다른 광고하면 또 산단 말이야. 뭐 스피라누스 뭐 상어 연골 뭐 간에 좋다고 뭐가 좋다고 뼈에 좋다고 토종 홍화씨 뭐 광고가 쏟아지니까 집집마다 건강식품이라는 게 산더미처럼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고, 안 먹는다고 죽지 않고 먹었다고 기사회생을 해서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인간의 운명선상에서 암이 걸려서 죽을 사람 알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암을 처음부터 다 안 나오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지. 근데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무속인이 되기 전에는 개고기를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속인이 되고 나서 저한테 예전에 너 개고기 먹어 부정 있다라고 저한테 공수 주는 무당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제가 강의를 위해서 뻥을 까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속인이 되고 한 5년쯤 됐을 텐데 우리 증조할아버지 산소가 이게 이제 그 숲이 우거지니까 솔잎이 많이 떨어져요. 솔잎이 떨어지면 소나무 그 진 때문에 잔디 때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솔가지를 좀 치고 때를 다시 입히는 밀레라고 그러죠. 밀레. 잔디 입히는 그걸 하는데 그날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일가 친척들이 와서 그걸 다 같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보신탕을 해왔더라고. 그 산소 밀레하는 거기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사는 세월이 있으니까 보니까 딱 고기 질이 소고기, 돼지고기 같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엄마 이게 무슨 고기야? 그랬더니 그냥 먹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먹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절에 다니시고 평생 우물에다 떡 쪄놓고 빌고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죠? 제가 또 직업이 그러니까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먹어. 괜찮아. 안 죽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먹었어요. 어머니 그 정성을 생각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대장장이 춘다라는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돼지고기 버섯 볶음을 해드렸어요. 근데 돼지고기가 더운 나라니까 상하여서 그랬는지 독버섯이 들어서 그랬는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음식을 먹고 거의 일주일간을 설사를 하다가 탈수증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색깔이 버섯이 이상하고 고기가 냄새가 이상하니까 부처님 이거 드시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내가 이걸 거부를 하냐. 설령 내가 이걸 먹고 잘못된다고 해도 저 사람의 정성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잡수시고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가 그 힘든 일을 한다고 정성을 들여서 해왔는데 제가 그걸 안 먹으면은 우리 어머니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저도 그 자리에서 산소 밀레이를 하면서 개고기 보신탕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개고기를 안 먹는 거는 제가 개고기를 먹어보니까 제 체질하고 안 맞아요. 저도 그래도 최소한 한의학 서적을 몇백 권을 저도 본 사람이고 제가 직접 침도 놓고 제가 직접 사람도 고치는 사람인데 제 체질하고 안 맞더라고. 제가 개고기 보신탕을 먹으면은 설사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설사도 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아니면 정규방송에서도 개를 도살하고 운반하고 키우고 하는 과정에 항생제를 많이 주고 비위생적인 음식에다가 비위생적인 관리에다 비위생적인 도살 과정을 보고 또 지나가다 유기견들 잡아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개고기 자체에 대한 내가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구역질이 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안 먹는 것 뿐이지, 뭐 지금도 저는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뭐 잘 잡은 아주 유기농으로 키워서 뭐 들판에서 뛰어노는 그런 개를 잡았다면은 저는 뭐 늑대도 먹고 싶고 하이에나도 먹고 싶고 저는 이리도 먹고 싶고. 근데 그 자연계에서 자라는 동물들은 냄새가 심해. 냄새가 누린내가 심해. 특히 개나 이런 거는 냄새가 누린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양념이 굉장히 과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안 먹는 것 뿐이지 저는 개 먹는다고 부정이라서 먹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30, 40대 무속인 여러분들은 손님들하고 점을 보다가 너 개고기 먹었지? 개부정 들었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잘 안 보실 거야. 근데 지금 5, 60대 넘으신 무속인들은 점을 보다 말고 너 개고기 먹었지? 아우 무슨 냄새 이거 너 개 잡았지 집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 과거에는 개라는 것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거잖아. 우리 집에 키우고 지금처럼 유통하는 그런 개고기가 보신닭집이 아니라 보통 개를 잡으면 동네에서 자기네 집에서 기르던 개를 저 냇가 같은 데 가서 때려 잡아서 먹는단 말이야. 그럼 직접 털도 그실르고 그런 것들이 부정하다는 거지. 유통 개고기 식육점에서 파는 거 먹는다고 다 부정은 아니고요. 닭도 마찬가지야. 닭이 부정이라면은 닭을 잡는 게 부정이라면은 첫째로 여러분들이 대수대명하는 자체가 부정이야. 둘째로는 지금 닭고기 뭐 여름이면 삼계탕 많이 먹죠. 그거 다 부정이야. 그 다음에 소가 부정이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아무것도 못 먹는 거고, 말은 뭐 지금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 제주도 일부 지역이나 제주도에서 도살에서 올라오는 말고기집이 전국에 한두 군데 있을 정도지 말 잡아먹는 사람들 일반 가정집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것이지, 이 자체가 모든 게 부정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라는 것도 뱀을 우리가 사라고 하는데, 뱀을 사라고 하는데 이 사라는 말이 요 한문으로 쓸 때 삿되다, 삿되다. 이 삿되다라는 말을 사악하다 이런 말하고 발음이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책에서도 사탄이라요. 사탄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게 히브리어의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 고대 그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 같은 데는 뱀이 굉장히 독이 강한 맹독성 독사들이 많은 동네예요. 우리나라는 그 살모사나 이런 독사들 해도 별로 잘 안 죽어요. 살모사한테 물려도 치사율이 별로 높지 않단 말이야. 하루나 이틀 안에 해독약을 맞으면은 거의 99.99%가 살고요. 살모사 물려도 예전에 돼지 기름을 발린다든지 하면은 안 죽고 살아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맹독성이란 말이에요. 사막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의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뱀이 악한 동물로 나와요. 그것이 영향을 맞아서 구한말 이후에 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감을 가진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같이 흡수돼서 들어왔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뱀을 오히려 상스러운 동물로 봐서 집안에 구렁이가 빠져나가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뱀도 사실은 좀 개하고 마찬가지 혐오식품이잖아요. 혐오식품. 저도 예전에 저는 개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뱀고기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뱀도. 근데 나보고 뱀 먹었다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들어봤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태국을 여행을 갔는데, 태국에 가니까 술에다가 술병에다가 코브라 한 마리 이렇게 넣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술병에다가 이 코브라 한 마리를 이렇게 해서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서 코브라 술 담궈놓은 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걸 꼭 사고 싶대. 그때 12살, 11살인가 먹었는데 이 술병을 그렇게 사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아마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니까 아마 15살까지 한 5년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5년은 책상에다 놔두고. 근데 지가 이제 그게 관심이 떨어지려니까 제가 이제
그런데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이 관심이 떨어지려게 됐는데 우리가 이사를 한번 오게 됐어요.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사를 가면서 이걸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오고 내가 그 원래 살던 집에다가 몰래 거기다 감춰놓고 왔어. 싱크대 찬장에다가. 근데 그 집에 이사 온 사람이 목사님이 이사 왔어. 목사님이 이사 온 그 집에다 내가 찬장에다 숨겨놓고 왔어. 목사님이 사탄하고 잘 살았을 거예요. 내가 좀 괴짜거든. 근데 이 사탄이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잖아요. 히브리어고. 이걸 어쨌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잖아. 번역을 할 때 대표적으로 마귀라고 번역을 해요. 마귀라고 번역을 할 때도 이 마자가 마귀 마자인데, 마자가 귀라는 말은 귀신이잖아요. 귀라는 말은 저 하늘의 신이 아니란 말이야. 이 땅에 살던 사람 죽은 귀신이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 사탄은 그냥 악한 신이 악신이지 귀신이 아니란 말이야. 악신. 근데 이 동양문화권에서는 악신이라는 개념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번역해도 이 악마라고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탄이라고 해도 악마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악귀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는 더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악귀, 마귀, 악령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단 말이야. 악마라고 그랬을 때 악마라고 하면은 이거는 신에 대한 느낌이고 마귀, 악귀, 악령 하면 이거는 귀신에 대한 느낌이란 말이야. 귀신.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거 없더라고. 이런 거 없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취향에 개고기를 좋아해서 먹고 싶은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먹는다 먹어보세요. 별일 없어요. 근데 뭐 나도 그냥 배울 때부터 개고기 먹으면 막 이렇다니까 지금은 뭐 개고기, 뱀고기 안 먹는데 이런 게 두려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저는 혐오식품이라서 안 먹어요. 혐오식품. 내가 먹으면 그냥 지금은 보기만 해도 좀 징그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 부정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부정문서를 봐도 이거 이상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동법이나 이렇게 뭐 음식이나 그 다음에는 이 상문 요거 이외에 별로 없어. 근데 상문이라는 것도 사람이 죽은 초상, 그 다음에는 장사라 그러죠. 가서 묻는 거. 그 다음에 장사의 범주에는 매장이 있고 이장이 있고 화장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매장이라는 거는 산소를 써서 만드는 것이고 이장이라는 이 산소를 한번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고 화장이라는 것은 지금 인도 문화와 지금 우리나라도 사람을 묻을 수 있는 산소를 쓸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자연이 황폐해지니까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매장, 이장, 화장 요것이 다 초상, 장사 이것이 다 상문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때 상문이라는 것도 초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고 해서 동법으로 칠 거냐. 그 다음에 장사를 치는 과정에서 산소를 하려면 땅을 묻고 비석을 세우고 돌을 캐나고 나무 뿌리를 치우고 하면은 그것을 동법으로 칠 거냐. 아니면은 이장을 해도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불이 들었다고 화장을 했다고 화신동법을 할 거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장을 했다고 토신동법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자체는 상문이라는 어떤 하나의 작용이 있다. 그렇다고 이 상문이 악마, 악귀, 악령, 악신이냐. 동법이 악마, 악귀, 악신, 잡신이 움직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당은 제 경험상 개를 잡아먹어서 부정이 들었던 나무를 다뤄서 목신이 났던 상문이 들어서 초상, 장사, 매장, 이장,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상문이 났던 남의 집에 가서 상문이 들었던 내 집에서 상문이 들었던 어떤 경우에도 무당은 그 집에 어떤 조상님이 나 좀 풀어줘라. 나 좀 한번 대접해줘라. 라는 핑계거리를 만든 걸로 나는 본다. 우리 무속인들은 이 느낌을 알아요. 근데 상문이 났어. 동법이 났어. 근데 그 집 할아버지가 같이 움직여. 초상이 났어. 아니면 소를 잡은 개부정이 들었어. 근데 그 집 할머니가 같이 움직이는 걸 같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걸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상문을 풀고 동법을 풀고 개부정을 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을 풀러 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일반인들은 이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야, 너 동법이 났어. 이 냉장고 들어오면서부터 사단이 났어. 이 동법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직접 구슬해 보면은 냉장고를 어떻게 망치로 두드려 부셔봤어. 어떻게 봤어? 어떤 그 집 조상 할머니가 아니면 여러분 무당대 할머니가 와서 아이고 우리 내가 냉장고 푸른 동법 풀어주마. 근데 아이고 내가 오늘 좋다. 야 내가 잘 받아줘. 이러잖아요. 이러면 다 풀리잖아.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해서 사람 들어서 인동법이란 말도 있어요. 인동법. 인동법이란 말도 어느 집에 특히 일가 친척이 오고 친구들이 오고 사람이 넘나들지 않는 집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은 많이 핵가족이 돼서 우리 가족 아니면 남의 식구들이 와서 잠도 잘 안 자. 일가 친척들도 뭐 명절날 모여도 바로 가지고 가서 자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 지방이라든지 이런 때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 형제 자매가 살고 계신 곳에 하면은 하루쯤 잘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그것도 불편해서 근처 여관에 자지 그 집에 잘 안 자요. 첫째로 씻고 뭐 이런 것이 불편하거든. 근데 과거에는 경제적이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교통도 불편하니까 어디 일간 친척이 집에 가면 잘들 같이 잤어요. 이불 하나 가지고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자고 막 밤새도록 뻐꾸기 틀고 막 이러면서 실어 있었는데 이때도 그 어떤 외부의 사람이 왔을 때 내 가족이든 남의 가족이든 왔을 때 그 집 조상과 우리 집 조상과 부딪혔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들어서 인동법이 났다고 해도 인동법이 났다고 그래도 그 집 조상을 풀어주겠냐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친구가 하루 와서 자고 나서 동법이 났어. 그러면 구슬하면은 그 집 조상을 풀어주겠냐고. 아니죠. 그 동법이 난 그 당사자의 조상을 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이유가 없다 나는.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이라면 여러분들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맞는 법을 찾아가시면 되고 제가 30년간 경험한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팔방 거리노 중에 따라든 부정 묻어든 부정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거리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뭐가 따라 붙겠어요. 뭐가 따라 붙겠어요. 먼지가 따라 붙겠어. 흙먼지가 따라 붙겠어. 그것은 샤워장에서 씻으면 돼요. 없어져요. 그렇게 따라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마, 앞귀, 잡귀, 악령이 아니고 그 따라듣다는 동법이 났다는 거는 같은 의미로 무언가가 내가 묻어온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조상님이 움직이는 거더라. 우리 무속인들은 아마 구슬 1년, 2년, 3년, 5년, 10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직 구슬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구슬을 한 번만 해봐도 두 번만 해봐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추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입니다.